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중반전투맥이 두 개인데요. 기보 보시면 그 상변에서 굉장히 어려운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패가 됐죠. 그런데 그 부근 수상전에 나오는 맥을 먼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 형태는 이전에 이달 초인가요? 이 형태를 비슷한 거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수상전이나 사활이나 그 맥이 중요한데요. 맥은 이제 급소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급소를 잘 짚으면 굉장히 편하고 유리해져요. 그걸 많이 알면은 전투도 강해지는 거죠. 이 형태가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수를 줄이면 이렇게 해서 유가무가라 들어가질 못하니까 이게 집이 있고요. 그냥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포기하기 쉬워요. 안 된다고. 근데 맥을 아시면 여기서 수를 내서 흙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맥이 중요한데, 이런 경우는 여기가 맥이에요. 이 수를 두면은 백도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줄이면 집어넣어서 패가 되는 거죠. 그냥 죽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급소를 알면 여기가 대등하게 되는 거죠. 1대1 싸우면. 그런데 이제 이런 맥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일단 한번 보면은 이런 데 급소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보지를 않으면 일생 동안 5급 이렇게 둬도 이 수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년 5급, 7급 드시는 분을 많이 봤는데, 이런 수를 모르기 때문에 20년 동안 5급 두고 7급 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맥은 하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바둑이 달라지죠. 이쪽도 수상전의 맥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이 넉정하고 이렇게 수상전인데 젖혔어요. 그냥 막으면 패죠. 단수 쳐서요. 가끔 빠지는 수도 생각하는데, 요로 두는 수가 좋아서요. 요 자리도 이런 형태의 수상전의 급소, 맥입니다. 요 자리도요. 고기를 두면은 흙이 이쪽 줄이질 못해요. 일로 단수 치죠? 결국 막고서 패가 됩니다. 이 수를 줄이는 것도요. 이제 흙의 수를 줄이는 게 세 군데인데, 이것은 그냥 단수 쳐서 잡히는 거고요. 이것이 바른 맥, 정답인데, 요렇게 줄이는 건 또 안 됩니다. 요렇게 줄이면 요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젖히면 여기를 못 들어와서 백이 잡혀요. 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수상전 하는 공간이 세 개인데, 오로지 요 경우는 이 급소 맥을 둬야 패가 되는 겁니다. 그럼 흑의 입장에서는요, 패 없이 잡고 싶은데, 패 없이 잡는 급소는 이 경우도 아까 이제 이런 경우를 보셨는데, 요렇게 두는 겁니다. 요렇게. 이 자리가 이제 서로 급소인데요. 여기를 두면 젖혀도 잡고요. 이렇게 속수로 여길 둬도 돼요. 이거 신기한 모양입니다. 못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도 때리고 여기 들어가도 때려서 살아버리니까, 이건 두 수라, 여기가 두 수 모양이지만 백이 잡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급소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상식적으로는 여기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이렇게 젖히면 잡혀요. 단수 치겠죠? 이렇게요. 여기를 못 들어오고 여기도 못 들어오는 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급소를 아시면 패를 피해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 형태는 이제 조금 수준이 높은 사활 문제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알아본 게 이제 보통 이렇게 두면은 단수 치고 수가 도대체 안 됩니다. 크게 살죠. 빠지는 맥이 여기서 나왔는데 빠지는 맥은 이 급소 때문에 안 돼요. 붙이는 급소가 뭐 중급 분들은 꼭 이제 익혀둘 만한 좋은 수상전 급소죠.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줄이면 뒤에서 쳐서 잡히죠. 못 잊습니다. 쳤으면 일로 단수 쳐서 축적수예요. 요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상전 형태도 흙이 두 수고 백은 세 수기 때문에 흙이 이제 불리한 수상전이고 이렇게 두면 이제 단수 치고 막아서 잡히고 여기를 한번 더 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잡혔어요. 요것도 이제 수상전의 급소 맥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흙이 백을 괴롭히는 급소가 있는데요. 지금 보셨죠? 보셨는데 이쪽 이런 급소나 이런 급소를 보셨으면 이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수 부족인데? 그렇죠? 부족입니다. 그런데 수상전은 잡히지만 전체 사활을 노릴 수가 있어요. 이 전체 사활은 뭐냐? 이렇게 젖혀요. 그럼 단수 치면은 잡힌 겁니다. 뭐 이으면 뒤로 쳐서 그만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 흙한테 묘수가 있어요. 요렇게 둡니다. 그러면 석점 때려서 수상전은 이기는데 다시 때리면 모양이 이상해요. 갑자기 위험합니다. 단수 치면은 이어서 여기가 옥집이에요. 이거 갖고 못 살고요. 그냥 잡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구자의 맥은 이런 경우에 보통 수상전은 안 되지만 이렇게 둬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수를 줄이면 백 전체가 사활에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단수를 쳐도 석점을 죽이고 옥집을 만들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급소 맥점을 잘 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때리면 전체가 잡히는 이제 비극을 맞게 되죠. 백의 입장에서는 비극인데 흑의 입장에서는 이야 이거 잡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구자 맥 저번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입구자의 맥이 전투할 때는 굉장히 탄력 있는 맥점으로 많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바둑 보시면 이런 맥이 응용이 돼요. 응용이 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보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요? 제가 이제 적당히 넘어가려면 꼭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입구자가 좋은데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게 허무하게 그냥 죽어버려요. 석점 때리면 대 때려서요. 근데 백도 그냥 죽는 건 아니고요. 입구자 했을 때 이거는 잡히는 거고요. 이건 석점 때려도 옥집이 돼서 잡히고 백은 이렇게 두면 패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먹여치는 수가 사실 좋은 수인데 제가 이제 살짝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게 녹화를 하기 때문에 강의가 늘어질까 봐.
근데 꼭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 모양은 뭐 한 글쎄 상당히 오래전에 이 모양을 한번 소개했는데 예? 하여튼 이광희 선생님 그 수가 상당히 날카로우신데 패입니다. 패. 네. 이렇게 하면 죽고요. 이렇게 하면 죽어요. 네, 이렇게요. 이 수를 발견하면 이 맥점에 대해서 또 상당한 고수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좋은 맥인데 이 수도 좋아요. 좋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가끔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뭐 옛날 우리 속담이죠. 역시 이런 좋은 맥점을 하지만 이렇게 두는 수가 또 한 수 더 보는 거죠. 그 얘기 많이 해요. 나는 놈 위에는 그 날아가는데 그 위에 올라타는 놈이 있어요. 뛰어가봐야 나는 놈한테 못 당하죠. 근데 그 위에 올라타요. 올라타면 나는 놈이 아주 힘들죠. 올라타고요. 그런 정도 날카로운 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보 보시겠어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꼭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기본은 상변에서 치열한 전투가 생겼고요. 그쪽 모양에 대한 변화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로 두고요. 입구자도 많이 두죠. 두 칸도 많이 두고 요즘 이렇게 좀 넓게 많이 둡니다. 뭐 넓게 두는 이유는 이렇게 붙이면 올라서는데 두 칸이 있을 때는 좀 좁고요. 여기나 여기 있으면은 그 이수를 당해도 상당히 모양이 좋은 겁니다. 그 요수를 이제 백이 둔다고 보면 이수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이 다음에 흙은 이렇게 걸쳐서요. 아직도 뭐 허술해요. 들어갈 때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를 두고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두면 아주 좋은 모양이 됩니다. 한 수 이렇게 더 두면요. 이거 두기 전에는 상당히 엷어요.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데도 툭툭 들어가면 이 돌들이 아직 약해서 흙이 상당히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형태를 두실 때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지켜두면 이쪽은 완벽하게 집으로 굳어지고요. 여기 조금 약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충분히 쌓을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요. 이쪽이 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돌하고는 충분히 싸우죠. 가령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가면 여기까지는 선수가 되고요. 두 점물이 너무 아프죠? 이쪽이 다 막혀버립니다. 집도 좋아지니까 늘어야 되고요. 근데 이런 급소를 당하면 답답해요. 공방의 급소, 공격과 급소인데 백이 두면은 흙이 계속 몰리게 되고요. 흙이 두면 이제 백이 저쪽으로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 나가는 자세가요. 쉬울 수도 있고요. 어디까지 도망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고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급되시는 분은 이렇게 피차간에 한 칸 띄는 이런 자리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들어오는 수는 여기 맞는 순간에 안 돼요. 그래서 만일 이 형태를 한번 써보고 싶다 할 때는 이쪽을 지키는 수를 이제 잘 기억하고 드시면 되겠네요.
바둑이 이쪽은 아주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바둑에서는 이제 거기 이쪽을 정비를 안 하고 백이 이제 여기를 들어갔는데 뭐 워낙 3-3을 많이 들어가죠, 요즘. 기본 정석형이고요. 다음에 걸쳐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 자리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둑 둘 때 뭐 일석이조의 수다. 돌 하나 던져서 새 2마리를 잡는다. 그런 뜻인데 다 아시죠? 그런데 요 수는 여기도 좋아지고 여기도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능률이 있는 수라 이런 수를 포석에서 많이 두시면 굉장히 발이 빠르고 좋은 유리한 바둑이 되는 거죠.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흙이 좋은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 모양에 대한 변화를 이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입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이렇게 걸쳐서 흙도 좋은 모양 만들었지만 걸쳐서 받을 때 이렇게 두면 백 모양도 상당히 좋아요. 이 모양이 이쪽보다는 조금 뚱뚱하죠? 바둑은 뚱뚱한 게 좋은 겁니다. 조금 뚱뚱하기 때문에 장래성이 더 있는데 그래도 뭐 이쪽 모양이 서로 대항할 수가 있죠. 나머지는 뭐 여기하고 여기 똑같고 저 실리랑 여기죠. 그러니까 백도 이렇게 모양을 갖추면 뭐 그렇게 뭐 분리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흙이 여기 집 나는 게 싫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백 모양 여기 좋은 모양 차지하는 거 싫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보통 협공하면은 3-3을 많이 들어가죠. 지금은 3-3 들어가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정석이기는 해도 부분적으로는 백도 귀의 실리를 10집 이상 차지해서 나쁠 게 없는데요. 흙은 여기가 두터워지고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정석으로 뒀으니까 서로 뭐 나쁠 게 없지 않냐. 백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에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이 두터움을 배경으로 여기를 두면 두 점이 약해지고요. 여기가 갑자기 또 상당히 뚱뚱해지죠. 여기를 당했을 때 백은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손을 빼면 이렇게 쑥 들어가면 두 점이 공중에 떠서 곤마가 돼서 이 돌이 약하면 저 어디까지 도망가야 될지 몰라요. 도망가는 사이에 뭐 여기도 좋아지고 여기도 좋아지겠죠. 여기서는 백은 꼭 여기를 둬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뭐 이렇게 지켰다. 가령 뭐 이렇게만 둬도요. 아까 협공에서 3-3 들어가서 정석으로 뒀지만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이렇게 뚱뚱해지면 여기도 좋은 게 있고요. 이게 뭐 백이 물론 백도 이제 실리가 착실하게 있지만 흙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살 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여성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남성분도 젊은 회사 다니는 분도 살 빼려고요. 뭐 배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뭐 승진에 지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장군은 못 되나? 예? 군에서 장군은 못 된다고 되나? 아, 장군요? 예. 그렇죠. 배 나오면은 둔해 보이는데 아니 바둑에서는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냐면 바둑에서는 뚱뚱하기 좋다 이거. 예? 바둑에는 이렇게 뭐 이런 거 물론 짭짤하지만 그 뚱뚱한 게 좋아요. 예? 큰 집이 되면 얘네들 세 개를 다 합쳐야 될까 말까. 그래서 여기 걸쳤을 때 흙이 협공을 하면
흙은 이런 속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프로들이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걸쳤는데 이렇게 받으면 평범하죠. 이 수를 절대 악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나 여기 두면은 백 모양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실어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하는데, 이때 백의 입장에서는 삼삼 들어가는 게 당연히 정석 과정이지만 정서에서 후수 잡고 여길 당하면은 이게 바둑이 재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중급 되시는 분은 그 무슨 뭐 좀 추상적이고 뭐 심시한 얘기를 하냐. 고수들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치훈 구단이 명인전 도전기를 하는데 이런 장면에서 3시간을 생각했어요. 제한 시간이 9시간입니다. 이틀 동안 두는 바둑인데 첫날 5시까지 두고 이제 봉수하고 쉬고 이튿날 끝내는 거죠. 초반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편이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협공 하나 해놨더니, 이 장면은 아니죠. 아닌데 3시간을 생각해. 3시간. 상대편은 답답합니다. 그 최고 절정, 최고 인류 기사들인데 뭐 변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딱 생각을 하는 거죠. 우선 이거는 흙의 뜻이다. 흙이 원하는 거다. 이 형태는요. 다음에 여기 와서요. 그러면 상대도 조춘이가 여기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들어가죠. 고수라.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3시간을 장고하고 뒀는데 나중에 물어본 거죠. 이거에서 뭘 이렇게 생각하냐. 이 승부에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초입기 몰리다가 착각해가지고 초에 몰려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 아까운 시간을 여기서 많이 들였느냐. 여기서 중반까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서 아까운 시간을 3시간이나.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협공했을 때 3-3 들어가는 것은 이 경우 별로 좋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중급 되시는 분은 뭐 3-3도 들어가고 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뛰는 게 좋습니다. 3-3 들어가는 건 아까 보셨듯이 여기 뚱뚱한 큰 모양이 생겨서 안 좋습니다. 뛰면 이제 당연히 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차지하니까 이 백 모양이 좋아지고요. 이 흙이 약해요. 이제 여기부터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뛰어나가서.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봉쇄하면 답답하죠. 절대 나가야 되고요. 이 장면에서 흙이 고민이에요. 여기도 상당히 당하면 답답하고요. 보통 이런 자리는 이제 흙이 떠야 집 모양도 좋아지고 이쪽 발전성도 있고요. 백한테 여기를 당하면 여기 백이 좋아지고요. 아주 좀 답답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실전은 여기를 띄었습니다. 이걸 당해주고요. 좀 답답해졌죠? 그런데 일로 뛰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일로 뛰면은 이쪽 돌이 아주 약해집니다. 제가 아까 피차 한 칸 뛰는 자리가 급소라고 했죠? 중앙에서요. 자꾸 모양을 익혀두시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흙이 뛰느냐 백이 뛰느냐 아주 좋은 자리죠. 근데 이제 가령 이렇게 되면 일로 이제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해서 공격합니다. 아주 괴로워요. 네, 이렇게 굉장히 몰리게 됩니다. 여기 두면 이렇게요. 제가 이 공격하는 변화를 항상 자주 하는 편인데 실전에 응용하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계속 도망가야 되죠. 흙이 도망가는 자리는 이게 전부 공배고요. 백은 중앙이 두터우면서 이렇게 두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도 엷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맞아서 수습을 하지만 급소당해서 쭉 밀리면 바둑도 밀려서 그냥 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공격은 많이 봐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서 이쪽을 한 방 당하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둔 겁니다. 그만큼 중앙에서 서로 한 칸 뛰는 자리는 상당한 급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쪽 공격이 너무 통렬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좀 답답해졌어요. 이런 데 맞으면 좀 답답하죠. 근데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키는 게 이제 좋은 수고요. 비는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이 선수까지 했는데 한 10집 내고 살았어요. 다만 여기 맞아서 이렇게 되면서 가령 백이 여기나 여기를 두면 이쪽에 백집이 상당히 커지네요. 역시 흙이 들어간 것은 뭐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걸쳤을 때 그냥 받는 게 정수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통 진행이 되고요. 오늘 이제 강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런 모양에서 이제 들어가는 수를 많이 두는데요. 흙의 응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런 데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중앙을 이렇게 봉쇄하는 수를 이제 제1감으로 많이 생각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붙이는 수를 똑같이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형태는 참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지금 붙이면 일로 나갑니다. 여기 뚫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일로 계속 전진을 해요. 네, 젖혀야 되고요. 계속 밀고 나갑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늘면은 사는데 도움이 크게 될까봐 이제 맛은 나쁜데 젖히거든요. 근데 젖혀봐야 여기를 두고 다음에 이렇게 젖히면은 이렇게 늘어서요. 네, 이것은 이쪽도 얇아지고 별로 일 없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수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수가 아주 좋은 맥점이에요. 이수 뜻은 내려가면 이것도 잡혔다 이거죠. 못 내려가요. 후퇴하면 아주 알뜰하게 넘어가서요. 흙 모양을 다 부수고 들어와서 백집이 생기고 귀까지 지켰어요. 이 집은 상당히 큽니다. 바둑은 집이 많아야 이기는데 흙도 뭐 두터운 모양을 좀 만들었지만 이 실리 손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장면에서 갑자기 흙이 집부족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셔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도 여기 한 10집 있는데 이 집을 당할 흙 모양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변화 중에 이제 여기까지 되면은 이거는 실리 손해가 커서요. 흙이 이거는 바둑이 이제 졸지에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붙이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흙 모양으로 들어가서 이걸 다 깨고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젖히고 이렇게 뒀을 때 늘면은 아까 치 받고 껴붙여서 이게 다집이 되니까 이쪽을 못 두게 이렇게 두면 단수 치고요. 이렇게 호구를 딱 쳐두면 백이 그냥 살아버렸어요. 자체로 두 집 나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도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씌워도 손 빼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공격을 해도 여기 이으면 그냥 삽니다. 여기 잡히는 게 있죠? 이렇게 두면은 손 빼도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겁니다. 손 빼도 이런 데 막으면 너무 쉽게 살죠.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이요. 그러니까 여기를 둬도 흙은 편안하게 손을 빼고 큰 데를 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흙이 너무 실속이 없어요. 아까 뚱뚱하고 좋은 모양이라고 했는데 실리 다 뺏기고 뭐 거의 실리로는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인데요. 뛰어 들어왔을 때 붙이는 수는 나가가지고 이쪽 모양을 부수면서 이렇게 뒀을 때 흙이 이 집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흙은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느냐? 붙이니까 중앙은 두터워지는데 여기가 다 부서지니까 이쪽 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요.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여기를 두면 여기 그래도 한 20집 정도는 집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흙은 붙였다가는 백이 일로 막 들어가서 다 부수고 실리 손해가 크니까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이쪽 집을 만드는 방법으로서는 좋은 겁니다. 그럼 다음 백이 어떻게 둘까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기 쉽거든요. 근데 이 수는 좋은 수가 못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흙 모양에 뛰어 들어가서 이쪽으로 후퇴를 해서 얘를 좀 압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흙이 다음에 귀에 들어가 살아버리면 이건 백은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뭐 잘 알려진 그 정석형이죠.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지켜두면 아직도 여기 끊으면 좀 백이 이쪽 얇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켜야 되는데 흙이 선수로 귀에 들어가 살고요. 백은 이 한 점은 제압을 했지만 실리로는 굉장히 손해예요. 귀가 한 7집 나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전부 이렇게 합쳐도 한 10집쯤 언저리밖에 안 돼요. 예? 게다가 흙이 선수라 좋은 자리 갑니다. 이런 데는 좋은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리 손해가 너무 커서 백이 뭐 망했다로까지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은 붙이면 이쪽이 다 깨지니까 이쪽 집을 이제 지켰는데 이 수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 수는 3-3 들어가서 살아버리면 껍데기만 남아요. 프로들이 집을 좋아하죠. 집을 좋아합니다.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니까요. 그런데 좀 껍데기만 남으면 우리가 생선을 먹어도 살을 먹으면 좋습니다. 껍데기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전 그런 분 아주 저 아주 환영입니다. 그런 분하고는 저녁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생선구이. 예? 이분은 열심히 껍데기 드시고 나는 살은 내가 다 마시.
저희 선배 기사분 중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인구단요. 김국수님이 계세요. 김국수님하고 이제 생선구이 먹으러 가면 이분은 내장을 좋아해요. 그러면 내장을 먼저 열심히 드셔. 그럼 나는 살은 내가 다 먹어. 아주 좋습니다. 바둑도 이런 데당에서 껍질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두세요. 껍질 좋아하시는 분요. 알뜰하게 실리 다 뺏기고 안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역시 이쪽을 지켜야 돼요. 여기를 두면은 귀에 들어가서 아까 7집 내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백이 여기를 지키면 이게 3, 5, 15. 3, 5, 15죠? 15집이 생기고 아까 흙이 들어가서 7집 생겼는데 그거랑 더해보면 22집 차이가 나요. 이거는 이렇게 해봐야 백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데 하나 하고요. 이거 잡았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 해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별로 집 맞는 게 별로 없죠. 버려도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유치원 exam이 좀 바빠서 잘 못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저희 회원분들이 이제 바둑 두시는 거 가끔 이렇게 와서 봐요. 보는데 이렇게 두잖아요. 둬서 상대편이 귀에 실리를 다 뺐잖아요. 그럼 고개를 갸웃하고 가죠. 홍사엄이 강의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강의 내용이 어떻게 껍데기 남는 강의를 그런데 만약 이렇게 두시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역시 홍사엄 강의 멋지게 강의 잘하고 있구만 뭐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변화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들어왔을 때 이쪽 집을 붙여서 이쪽 집이 다 깨지는 게 싫으면 여기를 지키시고요. 백도 그랬을 때는 길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한 점은 잘 잡히지도 않고요. 잘 안 잡힙니다. 먹어도 맷집 안 되고요. 여기를 두시면 이게 프로의 응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둑 보시면 붙였어요. 붙이니까 여기 들어갔는데 이렇게 두면은 아까 설명했듯이 이게 다 부서지죠. 막았습니다. 막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는 것은 이쪽이 뚫리죠. 이렇게 뚫려 버립니다. 이 돌이 닫히죠. 게다가 여기 단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나갈 때 여기 부서지는 게 싫어서 막으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것도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근데 가일수를 해야 됩니다. 가일수를 하면 여기 굉장히 큰 집이 굳어지죠. 여기서 하나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혹시 3선 들어가면 뭐 좀 사는 맛이 없냐? 못 삽니다. 이렇게 두고요. 이 치중수가 날카로워서요. 젖혀서 이런 데도 두고 이게 넘어가서요. 귀에서 수를 내려고 해도 이게 수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치중합니다. 이렇게 둬도 이렇게 이제 젖히면 두 집이 안 나죠. 문제는 이제 귀에서는 이제 두 집이 안 나고 바깥에 단점을 노려야 되는데요. 여기를 이어봤자 젖히면 살아 있어요. 싸움이 안 됩니다. 또 귀에 수도 별로 없죠. 귀도 한 두세 수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모양은 바깥에 백이 단점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가일수를 하면 3-3 들어오는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감으로 쓰면 안 돼요. 백감으로. 패는 많이 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세요. 딴 데 패하려고 막 어떻게든지 패를 만들어야죠. 네? 패만 나면은 패값이 엄청 많아요. 네? 다만 그냥 들어가서는 요 치중이 너무 아파서요. 이게 잡혀버려요. 그래서 가이스하는 데까지가 이제 보통 많이 두어지는 형태고요. 이제 흙은 이제 그렇게 두고 뭐 이런 데를 이제 둬서 이쪽 집은 허락했지만 여기를 크게 만들면 뭐 둘만하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흙이 크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 형태는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이으니까 백이 이쪽이 참 좋은 자리죠. 이쪽이 참 좋은 자리입니다. 여길 둬서 이제 이렇게 두고 여기 이제 많이 두는 이제 정석 같은 행마예요. 이러고 이제 젖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세도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끊는 수가 이제 단점인데 이으면 백이 이쪽을 못 잡아요. 이쪽 잡으면 귀에 수가 나거든요. 젖히고 단수 치는 수가 들어서요. 이어야 되는데요. 이게 젖히면 이 형태는 수상전이 패입니다. 여기를 둬야 되는데 꽃누리 패가 나죠. 그래서 요 중반 정석인데 이 형태 이후에 여기 끊는 순간에 이으면 젖힐 때 단수가 없어져서 귀에서 수가 나게 되죠. 그래서 요 형태는 흙으로서도 요 모양에서 아주 애용하는 그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왔을 때 붙이고 혹을 하나 쳐두고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두면 끊는 수를 못 둔다는 겁니다. 끊어서 두는 순간에 귀에 수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젖히고 이 단수 한 방이 들어서 귀가 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쳐서요. 백한테는 상당히 부담이죠. 그래서 이제 얌전하게 백은 여기 젖히면 늘어야 되고요. 근데 역시 이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흙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지켰지만 백도 집이 아주 좋아졌죠. 좋은 자리입니다. 그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손을 뺐는데 이 형태는 손 빼면은 흙한테 상당히 날카로운 역습이 있습니다. 붙이고요. 호구쳐. 이게 실전 진행입니다. 올라서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밀고 나가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흙이 이걸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젖히는 수는 보통은 패를 할 때 많이 쓰는 수죠. 근데 지금은 패를 안 하고 이어도 됩니다. 빈삼각이라 모양이 나쁘고 요돌도 잡히는데 왜 젖혀가지고 둘까요? 그거는 이쪽 돌에 대한 싸움 때문에 이쪽 돌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젖혀놓은 수가 굉장히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백도 갇혀가지고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복잡한 수상전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수를 치고요. 젖혀놓은 이유는 이런 교환이 없으면 흙이 잡혔어요. 수부족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미리 한 이유는 여기서 이제 단수를 선수해서 때려야죠. 수상전에 유리하게 이렇게 젖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빼가지고 좋은 모양을 만들었는데 흙도 날카로운 반격을 해서요. 아주 심각한 수상전이 됐는데 지금 107점이 여기 젖힌 순간에 수상전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단수 치면 있겠죠? 다음이 없어요. 다음에 투수밖에 안 되죠? 잡혔어요. 잡혔으면 이제 망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수상전 모양인데 네, 묘수가 있습니다. 그냥 치면 안 됩니다.
먹여치는 수가 좋아요. 이 수가 수상전의 맥입니다. 그래서 때리면 집어넣어서 패 모양이 되죠. 이으면 다시 단수니까 실전에 이렇게 패가 됐어요. 근데 백한테는 이렇게 좋은 패감이 하나 있습니다. 손해도 없고요. 자체 패감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때리니까 이제 흑은 어디 패감 찾으러 다녀야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를 먹여쳤을 때 한번 보시죠. 예, 때리면은 이제 바로 집어넣어서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제 단패가 되는데 빠지는 수는 없느냐? 빠지면 단수를 칩니다. 그럼 때리고요. 이 다음 수상전이 문제인데요. 젖히는 거 그냥 단수 쳐도 잡혔어요. 예, 이건 뭐 유가무가 잡혔죠. 젖히는 수 대신 여기를 두면 그럴듯해 보여도 붙이는 맥이 좋아요. 이 붙이는 게 이 수상전의 맥입니다. 젖히면 이렇게 촉촉수에 걸려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맥에 썼을 때 이 장면에서 먹에 썼을 때 때리면 바로 이제 심각한 패가 되는데 빠지는 게 더 여유가 있습니다. 빠져서 이제 이렇게 두면 때려서 지금 설명드렸지만 젖히는 수나 빠지는 수나 이렇게 붙이는 이런 맥점이 있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였을 때 때린 건 좀 성급했죠. 빠져야 되는데 빠졌을 때 백이 그냥 여기서 죽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백한테 수상전에 묘수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 아까 제가 수상전의 맥을 먼저 설명드렸잖아요. 네, 저희가 뭐 경양시식가도 먼저 수프를 먹습니다. 네? 아까 미리 수프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 수가 맥이에요. 이 수가 유일하게 백이 수상전을 하는 맥입니다. 이렇게 둬야 되고요. 역시 패가 되죠. 그런데 이 패는 아까 이제 실전에 먹여쳐서 여기 집어넣어서 된 패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흑이 여유가 굉장히 있습니다. 먼저 흑이 때리고요. 아까 이 패감을 썼죠? 자체 패감이라고요. 지금 이 패감 됩니까? 바로 때려서 안 되잖아요. 이제는 백이 이제 열심히 뭐 패감을 이런 찾아야 됩니다. 뭐 이런 데를 둔다든지요. 흑은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때리면 이제는 흑이 여기 좋은 패감이 있어요. 요거. 그럼 패싸움 할 때는 중요한 원칙이 한 3가지 있는데 패를 먼저 때리는 패로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패를 쓰면 안 됩니다. 손해패를 자꾸 썼다가는 자칫하다가는 이제 본전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패감은 전혀 손해가 없이 좋은 패감입니다. 중앙도 좋아지죠? 그리고 때리면 아까는 흑이 패감을 찾느라고 고생했는데 백이 열심히 어디 봐야 돼요. 이런데 이거 받을까? 이거 안 받겠죠? 여기는 받을까 안 받을까? 네? 물어볼 수도 없고요. 네? 이게 패싸움 할 때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상대편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패감을. 네, 물어볼 수도 없죠. 제가 친구분한테는 야, 내가 여기 패감 쓸 테니까 너 받을래? 친구분들하고 친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잘 모르는 분한테 싸움하면서 받을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백이 여기 뭐 그래도 고심의 팩감을 썼지만 굉장히 불리한 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수상전에 대한 설명인데요. 먹여쳤을 때 지금 이 기보에서는 툭 때렸어요. 먹여치니까 때렸죠. 근데 빠지는 게 훨씬 좋은 응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편이 좋은 맥점을 줬어도 이 수상전은 흙이 아주 여유 있는 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전은 이걸 때렸어요. 이거 거의 막 때릴 뿐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먹여치면 아이고 뭐 이런데 보태주냐고. 근데 실전에 이렇게 패가 돼서 이 손에 없는 팩감, 좋은 팩감을 하나 백이 쓰게 되고요. 아까는 이렇게 흙이 좋은 팩감을 썼잖아요. 그 패싸움의 그 내용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때리니까 흙이 팩감을 찾아야 되는데 이 팩감이 어디 있을까요? 네? 요것도 너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받아주면 좋겠는데 네? 이 팩감은 안 되죠? 이 팩감은 이제 때려서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있었어요. 이 팩감도 굉장히 큽니다. 네? 받아야 될까요? 백이 안 받았어요. 이거? 이것도 이 빵대는 엄청 크죠. 백이 안 받았어요. 이건 이제 만패불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팩감을 하나 안 받는다. 워낙 커요. 패의 가치가. 이런 거 때려낼 때 참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네. 아주 손맵시도 경쾌하고요. 때려놓고 보니까 집도 엄청 크고요. 네. 여기가 굉장히 큰 자리이긴 해도 이쪽 손해를 만회하기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이렇게 진행됐어요. 귀가 이렇게 한 수 두면 다 죽으니까 귀를 살렸어요. 살았습니다. 완생이에요. 다음에 여기 이제 뚫는 게 보통인데 이쪽을 이렇게 딱 연결하면 이 전체를 어떻게 공격하기 전에는 이 패의 대가가 안 나오죠. 그래서 흙이 여기를 끊었어요. 이렇게. 이걸 막으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양곤마로 하겠다. 그러니까 백이 또 여기를 뒀어요. 안 받고요. 안 받고 이렇게 쑥 뚫어버리니까 또 이렇게 날렵하게 갖다 붙였어요. 사실 이런 데 뚫릴 때는 백이 상당히 고전인데 이게 붙이면 이게 넘는 맛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끊어서요. 무난하게 이 한 점을 이용을 해서 중앙을 돌파하게 돼요. 다음에 단수 치고 막으면 못 살았기 때문에 가일 써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연결하고요. 사실은 여기 뚫렸을 때 백석점이 상당히 괴로운데 붙이는 맥이 있어요. 붙이는 맥이. 일로 젖히면 끊어서 위쪽으로 연결하고요. 일로 젖혀도 끊어서 역시 위쪽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반발이 안 돼요. 여기 단수 치고 때릴 때 막으면 언제든지 두 집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둬도 이거 붓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격이 잘 안 됩니다. 이쪽 침입해서 수상전 결과가 여기까지 보면은 흙이
별로 한 게 없죠. 그럼 원격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서 여기요. 예. 네. 여기를 이제 이어주면은 끊자는 생각이시죠? 네. 근데 이제 안 있질 않죠. 그건 넘겨주고. 네.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두 점이라도 이렇게. 이것도 짭짤하지만 여기를 이제 친구분하고 들 때 여기를 이어주시면 그분하고는 오래 사귀어야 됩니다. 네. 자주 만나셔야 되고요. 네.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좀 당해준다. 이 바둑 두시는 분이 선량한데 이런 데서 안 받아요. 안 받고. 네? 이쪽이 죽었잖아요. 이쪽이 죽었는데 물론 이것도 짭짤해요. 짭짤한데 그 대가로는 너무 적고요. 지금 그 얘기하시니까 이 뒤에 경과는요. 한 번 더 패를 들어갔어요. 한 번 더 들어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데 두면은 패감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툭 때리고요. 이렇게 됐어요. 상당히 크게 잡았죠. 크게 잡았는데도 이 바둑은 흙이 굉장히 불리해요. 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이제 여기 두고 이런데 다 이용을 해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용을 하고 이런데 막 끊어가고요. 이쪽 집도 별로 일 없어지고요. 이 자체는 크지만 여기가 또 크잖아요. 나머지는 백이 이 집도 크고요. 그래서 이 바둑에서 할 수 있는 거 여기 뛰어 들어가서 이제 손을 빼서 패가 된 거고요. 패를 흙이 잘 못했죠. 패싸움 과정이 흙이 잘 못됐어요. 잘 못됐는데 결국 패가 나서 이렇게 되니까 백한테 패를 지니까 흙이 이 바둑은 뭐 이기기 힘든 바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흙 모양에 대한 침입수 그것은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귀는 역시 가일수가 필요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말되고 그래서 중반 전퇴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 중반 전퇴맥은 상당한 묘수예요. 묘수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 있는데 흑선으로 최선의 급소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만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수프처럼 이제 수상전의 맥을 설명드렸죠. 오늘 기보에서 이제 응용되는 맥인데 이 수상전의 맥은 정말 그 맥점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 형태 보시면요. 이쪽 흑하고 이쪽 백하고 수상전인데 이렇게 치면은 이어서 여기 두 수라 여기 세 수고요. 흑이 잡혔습니다. 흑은 보통 이제 이쪽을 이렇게 줄여가죠. 줄여가는데 그냥 이렇게 두면 단수를 치면 있습니까? 네. 안 있죠? 네. 바보요? 네. 이렇게 쳐서 여기를 때리고 들어와야 되니까 흑이 잡히는 겁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이렇게 돼요. 여기 맞고 이렇게 해서 석점 죽이고 난 요 한 점은 그래도 선수를 잡는다. 그렇게 타협을 하는데 여기서 맥점을 하시면 거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묘수예요. 수준이 좀 높습니다. 일선에. 다음에 이제 이광민 선생님을 모셔서 제가 강의를 듣고 이광민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이렇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발성의 전환이라고요? 제가 상당히 감탄할 수가 있어요. 이 수를
이 맥을 아시면 기가 막힌 맥이에요. 이서 의미가 뭐냐? 여기 두면 젖힐 때 여기 단수를 못 치는데 여기 있으면 젖히면 바로 이렇게 단수 치면 잡죠. 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상당히 모양이 어설프죠. 이렇게 하나 찌를 겁니다. 이렇게 못 들어오게. 근데 이때가 중요한데 이때 막으면 안 돼요. 막으면 이렇게 둬서 여전히 여기 못 들어오니까. 물론 두 점을 선수로 잡으니까 뭐 손해는 아주 크지 않아요. 그런데 잡을 수가 있어요. 찔러서 여기를 이제 못 들어오게 하면 그냥 치면 잡아요. 그냥 이제는 치면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치면 촉촉수죠. 예. 요렇게요. 상당한 묘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잡히게 돼요. 이으면 이어서 요 교환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한 칸 띄어서 꼼짝 못하고 잡힌다. 이쪽은요. 이쪽도 이렇게 두면 여기 잡혔어요. 이거 못 들어오죠? 똑같이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네, 여기요. 그냥 줄일 수가 없죠. 단수라서요. 하나 찔러 봅니다. 찌를 때 이렇게 두면 이제는 백이 이쪽은 죽어도 한 수 빠르죠. 찌를 때 중요해요. 찌를 때 어떻게 두시겠어요? 찌를 때 이렇게 두면 있고 패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패를 안 만드는 또 좋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찌를 때 단수를 치면 이으면 그냥 잡혔죠. 축적수로요. 이쪽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기 찌를 때 단수 치고 몰면은 패인데 그냥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다 저녁 되면 집에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 수가 묘수예요. 계속 목요칩니다. 패를 피해서 촉촉수로 잡게 돼요. 네, 못 잊죠? 네, 이으면 단수고요. 그래 같은 일선에 띄는 맥점인데 요 귀에서는 찔렀을 때 여기로 치면 패지만 먹여치는 수가 또 있다.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쪽 형태 보시죠. 비슷한 형태의 수상전인데 이제 흙이 어떻게 둬야 되느냐. 단수 치면은 바로 잡히니까 뭔가 둬야죠. 수를 늘려야 되는데 보통 상식으로는 여길 많이 두겠죠. 근데 이 수는 안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치중하는 맥이 있어서요. 네, 안 돼요. 이거 두면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세수라 한 수 부족이죠. 이렇게 두면 여기서도 단수 치고 패하는 게 아니고 막 먹여쳐서 잡아요. 네, 계속 먹여치면 잡힙니다. 이렇게요. 못 잊죠? 이렇게 보통 넘어가기 쉬운데 이 치중 한 방으로 꼼짝 못하고 잡히는 겁니다.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 한번 더 볼까요? 여기 두면은 이렇게 붙여요. 붙이면 단수를 치면 이렇게. 이것도 촉촉수예요. 여기 이으면은 단수라 잡히죠. 요거 해도 안 되고 요거 해도 안 되는데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한 칸 띄면 됩니다. 한 칸. 그래서 여기를 두면 이렇게. 요거는 여기도 이렇게 이쪽을 줄이면 그만이죠. 못 들어가서. 한 칸 띄는 수가 이렇게 뒀을 때 대개 묘수죠. 그 묘수,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한 칸 띄는 수가 묘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형태도요. 100이 될 차례면 이렇게 둬야 돼요. 상대편 묘수를 막는 응수입니다. 여기 두면 이어서 여기를 줄일 수가 없어서 한 수 빠르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두기 쉬운데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시죠. 같은 유형이에요. 같은 유형을 모아놨는데 뭐 그냥 이렇게 막으면 100은 이렇게 두고 단수 치면 또 잡는 데는 성공하죠. 석점은 죽지만 젖히면 이렇게 받으면 그때는 뭐 이렇게 둬서 수상전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전에 어떤 회원분이 여기를 딱 치중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 치중수가 어떻습니까? 날카롭죠? 치중해놓고 저를 불렀어요. 홍사원, 일로 오라고. 가서 봤더니 심오한 수를 이으면 바로 이렇게 찾겠다는 거죠. 이것도 뭐 그냥 쳐서 안 되는 거죠. 이으면 이거 좋은 맥점인데 치중수가 쉽게 안 돼요. 여기를 두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두면 그때 이렇게 하면은 요수상전은 이깁니다. 이쪽은 다 죽어도. 묘수긴 묘수인데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흑이 이기는 급소는 이제는 뭐 거의 다 아십니다. 이렇게 여자를 먼저 치중하면 돼요. 이 수를 당하면 꼼짝 못하고 백이 잡힙니다. 이으면 젖혀서요. 이렇게. 일로 두는 것은 이렇게 뒤에서 총을 맞고요. 총 맞아서 안 되죠. 일로 두는 거는 일로 단수를 쳐서 촉촉수를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 치중하는 묘수는 일단 뭐 치중하는 수를 많이 이제 보셨는데 굉장한 그 맥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로 꼼짝 못하고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고급 맥점, 수상전의 고급 맥점을 설명드렸는데 일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선에서요. 아까 수상전의 맥점도 일선의 맥점이 많고요. 수상전 할 때는 일선의 맥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